같이 있는데도 괜히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 차갑게 대하는 건 아닌데 뭔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사람들을 두고 성격이 까칠하다, 잘난 척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유는 전혀 다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은 지능이 높고 통찰력이 깊은 사람들이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건 오만함이나 차가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기 위한 보호 전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회의 시간에는 꼭 필요한 말만 딱 하고 회식 자리에서는 조용히 있는 동료, 모임에선 말수가 적은데 단둘이 만나면 누구보다 깊은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사실은 더 의미 있는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 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거리감을 두고 고독을 선택할까? 칼 융의 통찰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말이 없어? 우리랑 어울리기 싫은 거 아냐? 그런데 이건 단순히 성격이 까칠해서가 아닙니다. 칼 융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정신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회의 시간에 모든 농담을 다 받아주고 쓸데없는 잡담까지 다 맞춰주려면 에너지가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의에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외에는 조용히 있는 겁니다. 겉으론 차갑게 보이지만 사실은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비슷한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 모임에선 거의 말이 없어서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벽을 치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단둘이 만나면 인생을 바꿀 만큼 깊은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죠. 이건 사실 상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에만 힘을 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건 오만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힘을 쏟는 대신 꼭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합니다. 외롭다, 심심하다, 괜히 쓸쓸하다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전혀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니라 해방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혼자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심심하지 않을까 싶지만 막상 혼자 걷고 생각하고 기록하다 보면 누구보다 충만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또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주말에 일부러 약속을 줄이고 혼자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 다른 사람 눈에는 외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귀중한 통찰과 성장은 끊임없는 소음 속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고독 속에서 탄생한다. 결국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 단단한 자아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자주 겪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진짜 생각을 말할까? 아니면 상대가 편하도록 가볍게 맞춰줄까? 라는 갈등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마음속 깊은 얘기를 꺼냈는데 상대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거나 너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는 말을 들었던 적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대화를 택합니다. 분위기를 맞추고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점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이에서 괴리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첫째, 회식 자리에서 다들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는데 혼자 사회 문제나 진지한 얘기를 꺼냈다가 분위기가 싸해진 경우 그 순간부터 재미없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연인에게 진심을 솔직하게 말했는데 상대가 오히려 너랑 있으면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 라고 반응할 때 내겐 자연스러운 대화인데 상대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가볍게 맞춰주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적 분열이 커집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사회적인 나와 속에 있는 진짜 나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칼 융은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관계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투사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 필요로 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얕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로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소수의 관계만 남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주변은 떠들썩한데 나만 다른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표면적이고 감정에 의존해 흘러가는데 그 속에서 보이는 허점이나 숨겨진 동기를 금방 눈치채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즐겁고 진심 어린 대화처럼 보이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 눈에는 그게 마치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연극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원하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알아버린 순간 몰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험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회의 자리에서 다수의 의견이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될 때 혼자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둘째, 친구들이 유행 이야기에 열을 올릴 때 그건 사실 마케팅 효과야 라고 말하면 오히려 공감보다 거리감이 생기죠. 칼 융은 이런 현상을 심리적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보통은 보이지 않는 동기나 패턴까지 읽어내는 능력. 이건 분명 통찰력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깊이 본다는 건 그만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가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이런 독특한 고독을 경험합니다. 물리적으로는 함께 앉아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 겉으로는 웃고 대화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분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자각에서 오는 특별한 고립감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나 취향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른 필요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관계는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감정 에너지의 분배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의식이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했습니다. 즉,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그만큼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선택적이 됩니다. 10명과 얕은 인연을 맺는 대신 한두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쪽을 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 SNS 친구는 수백 명이지만 실제로 고민을 나누는 사람은 단 몇 명뿐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맥이 넓어 보이지만 진짜 관계는 아주 제한적인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연락하는 사람보다는 몇 달에 한 번 만나더라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인간관계의 형태입니다. 이 선택은 냉담에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 강도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신중하게 고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곁에는 이런 사람들이 남습니다. 가볍게 즐기는 대화보다 진지한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존중해주는 사람. 숫자는 적어도 그 관계는 깊고 오래갑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차갑지? 괜히 오만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리를 두는 건 회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너무 휘말리면 정작 자신의 마음이 소진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개입하고 의미 있는 순간에만 힘을 쓰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오히려 지쳐버린 경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소진을 줄이려고 본능적으로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융은 이런 시간을 내면의 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고독은 공허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예술가들이 조용한 방에서 명작을 만들어내고 사업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부러 혼자 고립된 공간을 찾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잡음이 사라진 고독 속에서만 명확한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때문이죠. 결국 타인과 거리를 두는 건 결함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자각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들이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떻게 더 사교적으로 변할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리듬을 지키면서도 나를 고갈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왜 거리감을 두고 고독을 선택하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거리를 두는 건 차갑거나 오만해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둘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셋째, 얕은 관계를 줄이고 깊은 관계를 선택한다. 넷째,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고립감을 경험한다. 다섯째, 결국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기. 예를 들어 하루 10분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산책하면서 스스로와 대화해보세요. 둘,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눌 사람에게 집중하기. 많은 인맥보다 나를 존중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셋, 피상적인 관계는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기. 직장 잡담이나 의례적인 모임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까지만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넷, 나만의 리듬을 존중하기. 모임이 버겁다면 과감히 거절하고 고독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다섯, 좋은 관계에는 마음을 열되 소진되지 않도록 균형 잡기. 상대에게 진심을 보여주되 내 에너지를 전부 쏟아내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고독은 단점이 아닙니다. 세상과 자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